아파치 하드 기반의 이제 빅데이터 아키텍처를 잠깐 살펴볼게요. 네. 전통적으로 이제 그 로그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아키텍처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웹서버, 와스, 프록시 같은 데서 이제 로그들이 발생을 합니다. 로그들이 발생을 하면은 발생한 로그들을 콜렉터가 수집을 하죠. 콜렉터가 수집을 해서 HDFS에 저장합니다. 저장된 HDFS 클러스터들을 스쿱이나 스쿱을 통해서 MySQL, RDB로 이렇게 옮기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 이제 분석을 하셔가지고요. 분석된 데이터들을 NoSQL로 저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그냥 사용하는 아키텍처고요. 실제 그 구성을 하신다는 이력자는 굉장히 더 복잡하게 구성하고 있고요. 실제로 요즘에는 통신사에서 이런 모델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음 이제 피봇 각 배포판들에 대해서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어플라이언스 제품군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피봇한 하드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그 마스터 노드 4대, 메인 노드 2대 하고 실제 데이터 노드 12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사양은 보시는 바와 같이 보통 16코어에 메모리 64기가 정도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기업에서 빅데이터 하신다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하드웨어 비용 적게 드신다고 하드웨어 사양도 낮게 잡으세요. 네.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드비나 뭐 다른 그 빅데이터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은 기본적으로 메모리를 사용을 많이 해요. 모든 데이터들을 메모리에 올려서 처리하기 때문에 메모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정말 많이 메모리를 많이 꽂는 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28기가 256기가까지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싼 하드웨어로 빅데이터 분석하시겠다? 네, 꼭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피부타 하드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요, 피부타 HD 엔터프라이즈라는 제품이 묶여 있고요. 관리 같은 경우에는 피부타 커맨드 센터라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장표 작성할 때는 커맨드 센터였는데 좀 바뀌었어요. 같이 아발이라는 걸 사용하면서 바뀌었고요. 네. 그다음에 후크와 제파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앞서 잠깐 후크를 얘기를 했지만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후크 자체가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 후크라는 거에 대한 엔진은 기존에 이제 피보탈이라는 업체에서 그 그린플럼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어요.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하드웨어에서 동작을 하게끔 만든 게 이제 호크입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은 하이브 대비 5배 빠르거든요. 훨씬 6배. 이렇게 정도로 굉장히 빠른 성능을 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테스트는 직접 하지 않았고요. 저는 이제 그 개발을 하면서 직접 테스트를 저도 해봤는데요. 정말 한 3배, 4배? 제가 체감을 했을 때는 3배, 4배 정도는 빠른 겁니다. 피보탈 커맨드 센터는 이 화면인데 이건 이제 없어져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오라클 빅데이터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오라클 빅데이터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클라우데라 하드 배포판이라는 거를 탑재를 해서 같이 배포를 해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다 메모리들은 많아요. 네, 메모리도 많고 얘 같은 코어가 많죠. 36코어 쓰네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14기가, 128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어플라이언스와 이런 기술과 이런 아키텍처에 대해서 잠깐 맛배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하드를 사용할 때 어떤 오픈소스 제품군을 사용할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데이터 가공 및 처리, ETL이라고 하죠. ETL에 대한 거는 아파치 피그를 사용해서 스크립트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아파치 픽을 사용해서 좀 작년에 프로젝트를 하나 했었는데요. 수집된 데이터들을 이렇게 뭔가에 컨버팅, 피버팅을 한다고 하죠. 피버팅을 하거나 단순하게 이제 필터링을 할 때는 피그를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간편합니다. 피그에 대한 거는 3일차 때 이제 실습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그 소프트웨어들에서 코드 한 3줄, 4줄 짜야 될 거를 한 줄이면 끝나는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닝 알고리즘 및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처리를 하실 때는 아파치 하드의 웹리듀스 프로그램을 하시면 되고요. 간단한 집계들 같은 거 하실 때는 하이브를 이용해서 SQL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집계 같은 게 뭐냐면 평균 내거나 합계 내거나 이런 거 정도는 하이브를 활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가공, 비즈니스 로직, 거기에 플러스 뭔가 이렇게 복잡한 로직 워크플로우들을 구성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피그, 하이브, 웹리듀스, 우지의 워크플로우 엔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하드 프로젝트에 대한 그 일반적인 유형을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기업에서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기존의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에 대한 아키텍처에 뭔가 변화를 주고 싶어요. RDBMS로 계속 처리를 하다 보니까 뭔가 계속 한계가 발생을 하거든요. 좀 더 저렴하고 좀 더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도구들이 생기고 거기에 더불어서 기존 시스템하고 서비스에 대한 유연하게 통합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기존의 투자한 시스템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죠. 그리고 기 시스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의 성능 보장 또는 향상에 대한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퍼포먼스 코스트 디벨롭먼트라고 되는데요. 그 다음 판단하실 거는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할 것이냐, 그리고 시스템 구현에 대한 경험 부재. 그 마지막 마일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대부분 이제 기업들이 새로운 그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것들, 흔히들 판단하시는 게 우리들은 고객들한테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고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그 기타 B2C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서 고객들의 패턴을 판단을 해서 뭔가에 맞추며 이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이 어느 것을 더 많이 구매하더라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시고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업에서 많은 그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 빅데이터에 대해서 좀 트렌드가 변화하는 게 뭐냐면 기존의 빅데이터들이 배치성 그 프로그램을 많이 배치성 작업들을 많이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실시간성으로 점점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대부분 이제 실시간성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이 있는데요. 프로젝트에 대한 성격에 따라 조금 다르실 것 같아요. 빠른 검색이 필요하시냐, 아니면은 뭐 빠른 그 이벤트 처리가 필요하시냐, 아니면은 빠른 수집이 필요하시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각각의 기술들을 맞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검색 같은 경우에는 루스이나 엘라스틱서치, 아파치 솔라라는 솔루션들이 있고요. 저장에는 그 S4 같은 게 있고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에스퍼테크라는 게 있는데요. 에스퍼테크라는 건 뭐냐면요, 그 스트리밍 처리 방식이에요. 데이터가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기존의 데이터,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하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데이터가 들어온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배치성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들어왔다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한 다음에 저장하는 구조, 이제 스트리밍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그 스트리밍 분석하실 때는 에스포텍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실시간 빅데이터 적용 아키텍처에 대한 실제 사례입니다. 네. 오늘 저희 프로젝트 하면서 그렸던 아키텍처 구조고요. 로그 분석을 하는 그 사례였는데요. 웹서버 와스 어플리케이션에 발생한 그 로그들을 분석을 해서 처리하는 단계인데요. 웹서버 같은 경우에는 웹서버에서 발생한 데이터들을 이제 이벤트 처리 엔진으로 보냅니다. 이벤트 처리 엔진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요. 웹서버에서 수집된 데이터들 중에 뭐 웹서버에 접속을 했다, 아니면 뭔가의 파일을 다운받았다, 아니면 뭐 메시지를 보냈다, 메일을 전송을 했다 라는 것 같이 이렇게 뭔가의 행위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 발생한 행위를 기반으로 해서 파일을 다운받았다 라고 한다면 파일 다운받은 것에 대한 처리, 메시지를 보냈다 라고 하면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에 대한 처리, 하는 것들 자체를 이제 이벤트 기반 처리 엔진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서버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수집된 로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밍으로 처리를 해서 처리를 하고요. 이 부분 어플리케이션 그 서버에서 발생한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분산 처리 메시징이라고 그러면서 카프카라는 솔루션이 있어요. 메시지 큐라고 해서 메시지 들어온 것들에 대한 전송을 해야 되는데요. 그 실제로 메시지 전송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메시지 전송을 하게 되는 데이터 손실에 대한 위험이 있거든요. 로그를 딱 보냈는데 반대쪽에서는 안 받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네트워크가 단절이 된다든지 아니면 기타 서버에 대한 오류라든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메시지들이 안 받게 되는데요. 그 분산 메시징 처리 카프카라는 걸 쓰게 되면 전송단에 대한 보장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메시지 전송을 해서 아파치 하드에 이제 저장을 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동일하죠. MySQL에 저장을 하거나 NoSQL에 저장을 해서 DP나 AP성으로 이제 분석을 하시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거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건데요. 로그 에이전트 그 이벤트 처리 기반의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입니다. 로그 에이전트가 로그를 이렇게 딱 수집을 하잖아요. 수집을 하게 되면은 로그 에이전트 인풋 어댑터라는 걸 통해서 이벤트 쿼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메일이 들어왔다든지 콘솔로 출력하라든지 RDB로 보내라든지 HDFS 저장을 해라. 그러니까 들어온 로그들을 분석을 해서 이벤트 쿼리 처리 엔진에서 이 로그가 어떤 로그인지 분석을 한 다음에 각각의 어댑터들을 전송하게끔 되어 있고요. 어댑터를 통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